안녕하세요. 바탕화면에 있는 한강이라고 하는 이름 두 글자만 보셔도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는지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이 한강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휘몰아치는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아직도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.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어, 굉장히 흥분해 있잖아요. 감동의 도가니에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가장 큰 거는 한국의 최초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. 또 게다가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다.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. 그 외에도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또 이유로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저만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절대로 문학 소녀가 아닙니다.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.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.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냥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그 시나 소설이나 에세이나 좀 읽을 정도. 그나마 꾸준하게 했다고 하면 이상문학상 전집은 해마다 읽었던 것 같아요. 한강님도 그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. 제가 읽었던 책에 그 실려 있었더라고요. 지금 알았습니다. 하여튼 저는 이렇게 문학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한강과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이 2016년입니다. 저희 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미국 학생이 프로그램 과제로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있었는데,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있었던 한국어 프로그램 관련된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그 학생과 잠깐 같이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, 그 학생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는 이미 신경수님의 엄마를 부탁해를 번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. 지금 번역이라고 해서 책 한 권 전체 번역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. 몇 페이지 또는 챕터 하나 이 정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때 그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이미 그 세계 문단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. 너무 궁금하잖아요. 저도 모르는 그 작가, 작품들을 어떻게 이 외국인 학생들이,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? 그래서 책을 다 사서 읽어봤어요. 엄마를 부탁해 한국어 버전, 영어 버전, 한강의 채식주의자, 한국어 버전, 영어 버전 다 읽어봤습니다. 우선은 한강한테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채식주의자는 저는 문학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행간을 읽을 줄을 몰라요. 그냥 직관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직관적인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었어요. 요즘에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이요 하고 설명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이해는 하고 있는데, 그리고 설득은 당하고 있는데, 당시에는 저 혼자서 해석하려고 했을 때는 좀 힘들었던 책입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도 외국인들한테 한강의 채식주의자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저는 제3자한테 권하지는 못했던 책이에요.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권하겠어요? 그런데 그 당시에 한강의 책을 읽을 때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었는데, 와,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작가가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.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, 그냥 책을 읽는데 이게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냥 편하게 책을 읽히면서 그게 다, 그 영상들이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고, 그 당시에 한국 사회상을 참 묘사를 잘했다라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? 워낙 정치적인 게 가미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리겠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 이후에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책을 읽혀서 감상문을 쓰게도 했습니다. 두 번째 학생이 제 책을 가져가서는 안 가져와가지고 돌려주지 않아서 지금 저한테 없는데, 한강님에 대해서 제 뇌리에 박힌 거는 이 책이에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책도 뭐 영어 버전이 있어가지고 휴먼 액트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벌써 다른 그 저명한
문학상을 수상을 한 작품이더라고요. 저는 몰랐습니다. 자, 보자. 그러면 제가 왜 감동을 받았는지 돌아가 볼게요. 그 학생과 신경수님이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야 되니까 관련 뭐 논문들을 많이 읽어봤겠죠? 신경수님의 작품 세 개, 그리고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작품의 특성에 관련된 거. 그리고 나서 또 관련 논문들 읽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팍 치던 게 뭐냐면 번역의 힘이었어요. 번역의 힘. 저희가 그냥 한국어로는 이거, 영어로는 이거예요. 영어 이거는 한국어로 이거예요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은 정말 그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더라고요. 그거를 깨달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준 게 기생충, 영화,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그랬고, 그리고 이번에 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번역의 힘을 다시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걸 제가 공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2016년에 신경수님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저희 학과에 북 어워즈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. 해마다 각 프로그램에서 우수했던 학생 몇 명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책을 주는 이벤트거든요. 2016년에 신경수님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알고 나서는 그거의 영어 본과 한국어 버전 그리고 뭐 다른 책들 같이 선정을 해서 주, 주고 있었는데 제가 2016년부터 그 책을 주면서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. 학교나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한국에는 정말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많다. 그런데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아름다움과 한국어 문장을 그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약간 미진해서 그런 이유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었거든요. 정말이에요. 말 그대로 그 신경숙님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은 저는 문학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세계 문학 문단에 그 International Booker Award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이 신경숙님의 책이 그 상의 아시아 버전 에이션 맨 부커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. 2011년에. 그런데 정작 이 한강님이 2016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혹시 모르니까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2016년에 그 인터내셔널 부커 어워즈를 받으셨어요. 채식주의자로.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202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올해 북 어워즈의 멘트는 제가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시각적인 영상, 뭐 소리로 해서 문화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글이 주는 힘은 엄청난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이 한강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더 놀랐던 거는 뭐냐면 한강님의 이 책을 통해서 한강님이 지금 한국의 그 시대의 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이 소년이 온다, 휴먼엑스 이후에 나왔던 뭐 흰이라든가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책들을 전 아직 사실 흰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안 읽어봤어요. 그런데 이 책들이 또 이 소년이 온다 같이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일면을 알려지지 않은 일면을 그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퍼뜨릴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. 이런 거에 대해서 어, 뭔가 그 글의 힘이라는 걸 또 깨달았고 그리고 또 이 노벨상 수상 소식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번역에 입문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 문학에 더 눈을 많이 돌리시겠구나. 그래서
한국 문학에서 사실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학을 얘기하지만 뭐 어느 나라에나 자국민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정말 아름다운 좋은 작품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런 글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글들이 정말로 이 우물 안에 그 작은 바운더리 이상 넘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 문학 속에서 한국의 글들이 이제는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해서 많은 번역가들이 한국의 작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한국 문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 글 속에 드러난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. 뭐 올해는 북 어워즈 문구도 바꿔야 되고 앞으로 이제 한국의 글들이 한국어가 더 많이 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 번역의 힘이라는 게 그리고 번역의 힘도 힘이지만 작가의 그 글 쓰는 능력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신명숙님, 한강님을 알고 나서 이민지님의 빠친코라는 책을 읽었잖아요. 빠친코라는 책은 사실 처음에는 이 제목 때문에 거리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영어 버전만 읽었어요. 그런데 그 감동, 한국 그냥 작품을 떠나서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그 시대상을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것이 김주혜님의 책인데 작은 땅의 야수들. 사실은 이 김주혜님은 영어로 먼저 비스트 오브 리틀 랜드라고 하는 영어 버전 책을 내셨어요. 근데 이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한글판이 또 나오게 된 거거든요. 그런데 이 한강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다고 발표가 난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 김주혜님의 책도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. 이 글을 통해서 또 이 김주혜님이 담고 있는 한국 이 옛날 그 사회 모습이 또 세계에 퍼지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김주혜님 책은 저는 잘 모르지만 글 자체가 야, 작가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.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정말 대단한 작가인 거구나.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게 그게 아니구나. 그게 정말 아니구나.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.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. 영어 버전도 그렇고, 한국어 버전도 그렇고, 한국어 버전도 좋았습니다. 스토리가 아주 잘 살아났어요. 아, 계기는 한강님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계기로 해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음,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하지만 한국 사람인 것을 벗어나서 더 많은 이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컨텐츠가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참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글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모든 그 나라를 벗어나서 모든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